중원고 기출이긴 한데 작년이랑 시험범위 좀 달라서 뭐 지구 시스템 여기 있는 거는 안 할게요. 올해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하고 환경과 에너지부터고 구청고도 비슷해요. 생물 다양성부터인데 아무튼 지구 시스템만 빼고 좀 문제 같이 풀게요. 1번에 생태계를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게 답안지가 없어서 그냥 같이 풀면서 이제 답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공기, 물,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죠. 이런 거 맞고요. 근데 이런 거 뭐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아닌 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거 하나 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읽으시고 소나무, 버섯은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 합성한다. 왠지 맞을 것 같지만 버섯이 아닙니다. 버섯은 그 초록색이 아니잖아. 엽록체가 없고요. 버섯은 분해자지, 분해자. 나비, 개구리, 가재, 토끼 이런 건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서 영양분을 얻는다. 맞죠? 예, 그래서 기억티그 고르시면 되고. 기억티그 3번이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부천고랑 중원고 공통적인 부분 할게요. 네. 중원고한테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이게 순서가 중요하죠. 기온 때문에 변하는 거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이게 영향을 주는 거지. 이게 기억이죠, 기억. 기억에 해당하는 거고. 영향 주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풀이 무성해지자 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럼 그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니은이 아닙니다. 네. 풀은 이제 생물적 생산자죠. 이거 니은이 아니에요. 그럼 가는 분해자인데 세균과 곰팡이가 있다. 맞네. 기억도 이거 고르시면 되고 3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지구 생태계 빼고는 지금 지구계 그거 관련된 거 빼고는 풀게요. 생태계는 가랑 나 어떤 모형이 있는데 토끼와 들쥐는 모두 소비자다. 소비자죠. 토끼, 들쥐 모두 소비자고 가보다 나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네. 그 다음에 가보다 나에서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맞죠?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5번 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A는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A, B, C, D 순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걸 잡아먹어서 유기물과 함께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 같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생물량과 개체수가 줄어든다. 맞아요. 생물량은 그 말 그대로 질량이에요. 생물량은 생물의 전체적인 질량. 개체수도 줄어드는 거니까 다 맞네.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됐을 때 환경 변화이다. 성게가 증가하면은 해달은 성게를 먹이로 하니까 증가하고 해초는 감소하고 해초가 감소했으니까 이게 감소하고 얘가 다시 증가하고 얘 감소했으니까 얘도 감소해서 원래대로 회복이 됩니다. 성게와 해달은 소비자고 A의 예로 성게가 증가하는 예네요. 성게와 과도한 채취가 있다. 아니죠. 이거 줄어들어야 되니까.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튼 얘가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처음에 A에서 순서 맞춘 다음에 해야겠네. 니은 먼저죠. 니은 먼저고 그 다음에 기억이고 그 다음에 디귿을 봐야 됩니다.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성게가 증가하는 게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채취가 되는 건 아니고 맨 나중에 보면은 얘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볼게요. 맨 나중에는 얘가 감소해야 돼. 그럼 얘가 감소해야 되고 맞네요. 네, 이게 맞죠?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은 이거 아니죠. 네, 1번 다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얘가 증가하려면은 얘가 어떻게 됐어야 돼? 이 전 단계 감소가 됐어야 되는 거죠? 감소가 됐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전 단계가 이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부터 가야 되는 게 니은부터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답 1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 휴대전화에 대한 설명이다.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재생했더니 화면에 빛이 방출되었고, 그럼 이제 전기에너지가 빛에너지 전환된 거 맞고요. 스피커에 소리가 났다. 그러면 빛에너지가 소리에너지 전환된 건 아니죠. 전기에너지가 전환된 거니까. 전기에너지는 디귿에서 운동에너지, 진동, 그 다음에 리을에서 열에너지로 전환되었다. 이건 맞네. 기억 디귿. 네, 3번 답이고요. 자, 근데 이런 거 이제 쉬운 건데 은근히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응? 네, 쉬운데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지 마셔라 이거예요. 여러 가지 에너지 전환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역학적 에너지, 열에너지, 전기에너지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인데, 수력 발전은 이제 발전되는 거니까 여기는 전기에너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전기에너지 들어가는 게 맞고,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화력 발전에서 열에너지가 있죠. 열에너지. 물론 여기 뭐 화학에너지가 처음에 있는 거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갈 게 이제 요거 세 개를 순서대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는 전기에너지가 아니고 나는 주로 공기 진동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아니죠. 그런 거는 소리지, 소리. 아, 소리.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A와 B에 해당하는 예로 각각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를 바꾸는 거니까 A 맞고요. 번개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소리도 나는 거긴 한데 빛이 나잖아요. 번개는 빛이니까 일단 천둥이랑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게 맞죠. 빛 에너지를 바뀌는 거 B가 맞죠. B가.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그래서 2번 하시면 되고 2번. 그 다음에 8번에 잘 봐요. 얘를 가까이 합니다. S극 가까이 해. 선생님 따라서 해. 고개를 쳐박고 있으면은 졸릴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쳐박고 딴 거 뭐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있는 애들 가운데 공부 잘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남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S극이 다가오면 여기가 S가 돼야 돼. 이거를 이제 얘를 운동을 방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다가오면 얘가 S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N이 돼야 되고, 잘 들어요.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생겨요. S에서 N으로.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게 생깁니다. 이거를 어디서 주워들어서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S다 이렇게만 하면은, 요렇게 자기장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엄지손가락 오른손 법칙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고요. 그래서 코일 내부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N에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S, N 이렇게 아래로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감아주라고 손가락으로. 아무리 백날 첫날 가르쳐줘도 안 하고 틀리고, 왜 따라 하면은 맞는 건데 왜 안 하고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표시를 하라고 이렇게 전류 방향을 그럼 전류가 이렇게 돌아가잖아.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전류. 그러면 A, G, B로 가겠지. A, G, B로. N이 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S고 N이네. 그러면 이거는 반대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N이 멀어지면 얘 멀어지는 거를 방해하려면 여기가 S가 돼야 돼. 그러면은 똑같은 거 같은데 혹시라도 얘 봐봐라. 코일 방향이 지금 얘가 같아요. 이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코일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야. 무조건 같게 하라는 법이 어딨어. 그럼 그냥 요거만 보고 S네 하고 답 찍지 마시고, 이 코일 방향도 확인하시고, 그럼 자기장은 이렇게 S에서 N으로 가니까 코일 내부에서는 그럼 손가락 아래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감아줘야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감아줘야죠. 그러면은 똑같지. 그래서 똑같구나. 여기까지 다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정답이 나와. AGB네. AGB 1번 답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왜냐면 고등학교는 등급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틀리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원래 시험이. 어? 이걸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틀리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를 코일 방향을 봐봐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뭐. 요거랑 반대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반대야. 무조건 너무 믿지 말고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검력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려면 자석을 더 빠르게, 자기 선속 변화율을 더 빠르게 하거나, 강한 자석도 되죠. 그것도 자기장 변화가 크니까. 코일을 촘촘하게 많이 감는 것도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고. 자, 에너지 전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는 LED다. LED가 전기 에너지 덜 먹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에너지 효율이 얘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요 중에 지금 열 에너지를 엄청 많이 바꾸는 애가 있네, 얘. 30줄 중에 28.8로 바꾼대. 이건 백열등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거 백열등입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 근데 중간 정도가 형광등이고, 이 빛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지금 바꿨잖아요. 17줄밖에 안 줬는데 10.5를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건 LED고, 그럼 이건 켰을 때 얘가 제일 밝아요. 근데 에너지는 얘가 제일 많이 써. 백열등이 뭐 그런 상황이야. 이게 LED가 아니라 나의 빛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공급한 에너지 분의 빛 곱하기 100, 20%가 맞네요. 5분의 1이니까 20%가 맞네요. 그 다음 기억은 6이다. 이거 다 더하면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6이 들어가면 되는 거 맞네요. 왜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4번 고르시고. 항상 이렇게 하고 표시하고 확인하고 답 쓰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눈을 쳐다보다 답해서 실수해서 틀리지 마시고. 자, 발전기 구조인데 회전을 먼저 하는 겁니다. 회전을 하고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건데, 코일이 회전할 때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은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교류가 생깁니다. 교류가 생겨. 일정하지 않아. 물론 증명할 수도 있는데 얘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달라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코일이 회전할 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계속 변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 통과하는 애들이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그다음 발전기에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니은 디귿 맞고요. 니은 디귿이면은 4번이고요. 4번. 자, 화력 에너지, 수력, 핵 에너지 쓰는 건데, 가의 에너지 원으로 석유, 석탄, 화석 연료라고 하지. 이거 쓰는 거 맞아요.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 다는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에 의해 물이 끓는다. 맞아요. 물을 끓어서 수증기로 이거를 터빈을 돌리는 거죠. 가에서 다의 공통점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발전기가 그런 거야. 발전기를 쓴다라는 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기억니은 디귿 5번이고요. 이런 거는 다 실수하면 자기만 틀리는 거야.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옛날에 이런 자전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요즘에 LED 키고 배터리가 이제 너무 휴대 배터리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LED 키면 되는데, 옛날에는 요걸 돌리면 얘를 돌려. 그 발전기가 발전해가지고 여기 빛이 나요. 그 러브레터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런 게 발전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석이랑 이 코일이 있어가지고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할 때는 켜지지 않고 느린 속력 약하고 빠르고,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면 발전기에 자석이 회전한다. 그림 보셔야죠. 코일이 정지해 있고 자석이 회전하는 게 맞지. 이게 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림 잘 보시고 자석이 회전하는 거 맞습니다. 자석 바퀴의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한다. 맞죠? 자전거 바퀴를 회전시키면 발전기 자석이 회전하면서 코일 내부 자기장이 변한다. 맞지? 다 5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이거는 이제 저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 되고. 시험범위야? 여기? 여기 왜 시험범위지? 시험범위 어떻게 되죠? 환경과 에너지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해요. A 시기와 B 시기의 평균 기온과 변화량인데, A 시기가 아무튼 더 높죠. 이게 실선이 더 높잖아요. 그쵸? 지구 온난화 일어나서 그렇죠. A 시기가 최근이네. 이거 옛날이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 거네요. 그래서 A 시기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절기는 동지이다. 근데 이것도 좀 상식적인 건데, 원래 동지가 뭐 밤의 길이도 제일 길고 이래요. 그런데 동지 어딨니? 동지가 여기 있잖아. 동지 이후로 1월달이 원래 더 추워요. 1월달이 12월 지나가지고 12월 한 22일 정도가 동지잖아요. 지구가 식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거는 동지가 아니라 소환이나 대한 이때죠. 입춘 때도 춥네. 입춘 때도. 기온은 이걸 봐야 되구나. 아무튼 입춘 때도 춥네요. 그죠? 24절기 중 여름 절기의 평균 기온 변화량이 가장 크다. 여름 절기. 이거는 해석해야지. 이거 크네. 기울기가 가파르네. 여름 절기. 근데 가을은 어떻게 되지? 가을? 어렵다 이런 거. 가을은 이렇게 되네. 가을은 요 정도. 여름은 요 정도.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네. 요게 더 커 보이는데 아닌가? 여기에서 여기 이만큼. 가을은 여기서 더 낮아지네. 요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가을이 더 큰 것 같네요. 변화량 있어요? 막대 그래프가 있구나. 변화량. 평균 기온 변화량이 가장 크다. 이걸 다 더해야 되는 거지. 더한 다음에 나눠야 되는 거지. 입동은 여기군요. 어렵네. 아무튼 전체적인 변화량은 여기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는 거고, 얘도 다 더한 다음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나눠야 되거든요. 겨울 봄도 있어요? 이것도 크네. 그러네. 그럼 겨울이 제일 크나 본데? 봄이 더 크네. 여기만 내가 바라보고 있구나. 그러네. 여름은 그렇게 큰 게 아닌데? 겨울이 더 커 보이는데? 아니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제 이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여름에는 좀 그렇게 변화가 커 보이지 않네요. 지금 겨울이나 이럴 때가, 요게 좀 희한하긴 한데, 요 때가 더 변화량 크네. 그러네. 평균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A가 높죠? 디귿 답 2번.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량이고, 이거는 이제 세계죠. 세계 지구 전체. 우리나라가 더 변화량이 커요. 우리나라가 변화량이 큽니다. 이 세계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변화량이 큽니다. 중국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면도가 사실은 되게 공기 오염이 많이 되는 데는 아니에요. 조금 청정한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연간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폭은 가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더 큰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율은 가보다 나일 때 크다. 가가 더 큰 거고, 이 기간 동안 지구 및 한반도의 평균 기온 상승했을 것이다. 맞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니까. 2번 답이고, 위도별 복사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불균형으로 인해 대기와 해수가 순환한다. 이거 맞아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가 순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저위도죠.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건데,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여기는 니은이 과잉이고, 니은이 과잉입니다. 니은이 과잉이고, 기억이 부족한 거예요.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여기가 부족입니다. 열 에너지는 그러면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야 됩니다. 원래 열 에너지 이동 방향은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도로,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적은 도로 가는 거잖아요. 온도가 높은 데서 적은 도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야 됩니다. 1번. 1번 하시면 되고, 대기 대순환 모형이다. 자, 전세계 사막은 주로 여기 위도 30도 부근에, 왜냐면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고압대라고 해요. 고압대에서는 하강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사막은 주로 기역에 인해 형성된다. 아니죠. 기역이랑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는, 사막은 주로 위도 30도입니다. 위도 30도 고압대. 그걸 이제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죠. 북적도 해류는 디귿에 의해 생성된다. 이거 무역풍인데, 무역풍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려오면서, 잘 봐요. 바람이 내려오면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야 돼. 이렇게. 이게 무역풍이죠. 무역풍. 이거는 뭐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지. 이거 헤들리 순환이고, 이건 페렐 순환이고, 페렐 순환. 근데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서풍이 붑니다. 이렇게. 이건 편서풍이에요. 편서풍. 그 다음에 이거는 내려올 때 북풍이 불어야 되는데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말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거를 이제 극동풍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극순환이고. 글자 수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늘어나요. 페렐과 헤들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 2, 3 이렇게 글자 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북적도 해류는 디귿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맞죠. 대기 대순환에 의해 위도 북위 20도에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부는데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거잖아요.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게 맞죠. 위도 20도는 여긴데, 그쵸? 니은 디귿. 4번 답이고요. 표층 해류의 순환 나타낸 것이다. 기역이 북태평양 해류냐? 북태평양 해류죠. 이게 북태평양 해류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쿠로시오 해류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는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은 어렵네. 디귿은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런 약한 흐름입니다. 이거 약한 거예요. 이거 주된 흐름이 아니에요. 이 물이 무역풍 때문에는 이렇게 요쪽이 동쪽이잖아. 동에서 서로 가고, 여기 물이 약간 여기보다 높아져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 물이 일로 쌓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물에 경사가 생겨가지고 적도 반류가 약한 흐름이 있는데, 주된 흐름은 무역풍에 의한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죠. 그래서 편서풍에 의한 생기는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무역풍에 의해서 생기는 거긴 한데, 아무튼 그게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음은 편서풍이 맞아요.
이거 남극 순환류. 이것도 남극 순환류에 해당하는데, 이거 남극 순환류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미음이고, 비읍은 어딨나요? 여기 이것도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극동풍이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서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거 편서풍, 이거 둘 다 남극 순환류인데, 이거 그래서 디귿만 아닙니다. 편서풍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의 저위도와 고위도에 흐르는 해류이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이다. 아니죠. 니은은 고위도에서 저위도죠. 고위도에서 저위도. 그 다음에 리을 어디있죠? 리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죠. 기억만 맞는 거네요. 답 1번.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순환이 일어나는데,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다. 모든 때문에 틀리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대부분이다 뭐 이러면은 맞는데, 모든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냥 가에서, 왜냐면 지열 에너지라던가 조력 에너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바뀌냐, 증발돼서 이게 역학적 에너지 바뀌는 거죠. 위로 올라가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하고, 일단 증발되면 수증기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운동 에너지로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구름이 비가 되어 떨어질 때 구름의 포텐셜 에너지가 비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설명이네. 왜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니은지 이거 4번. 그 다음에 태평양 A와 B에서 태평양 적도 부근의 대기 순환을, 나는 A와 B일 때 관측되는 물리량을 X, Y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평상시 중 하나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래 무역풍이 잘 불어야 돼요. 그때가 평상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동쪽 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물이 가니까, 여기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뭐가 돼요? 이게 용승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동쪽 해안은 이제 저온이고, 그러면 하강기류가 발달해서 구름 같은 거 안 생기고, 그런 거고, 평상시에 이렇다라는 거지. 상승기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뭐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호주 이런 데인데, 여기는 페루 연안이에요. 페루 연안에는 기온 상승하고 기온이 낮아지는 거죠. 평상시에 상승해가지고 구름 생겨가지고 비 많이 내리고, 이런 게 평상시인데, 무역풍이 약화된 거, 무역풍 약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요쪽 이동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원래 동쪽이긴 한데, 여기를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 많이 내리고 용승 안 생기고, 이게 이제 엘니뇨 시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고온이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봐봐요. 기억은 뭐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겠네요. 동태평양의 표층수온이 높아요. 그러면 이때가 엘니뇨 시기죠. 그 다음에 아니네. 맞구나. 이게 이제 요 축에 대한 설명이 있네. 그쵸? 얘가 높은 거니까 얘가 엘니뇨고, 요거는 평상시가 되겠죠. 요건 평상시는 서태평양 강수량이 많다. 맞죠? 예, 맞는데, 엘니뇨 시기는 A에 해당한다. 아니고, Y는 B에 해당한다. Y는 B가 엘니뇨잖아요. X가 B가 돼야 되고, 무역풍의 세기는 기역에 적합한 물리량이다. 여기 기역에 무역풍의 세기가 들어가면 되냐 이거지. 무역풍 세기. 엘니뇨 때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고? 약화된다고. 그러면 요렇게 따라가가지고 요게 약한 거고, 요거는 요렇게 따라가면 요게 강한 거니까 맞죠? 이해하세요? 이거 3차원적으로 그림 그려져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요렇게 따라가서 요만큼이 무역풍 세기, 얘는 요렇게 따라가서 요만큼이 무역풍 세기. 무역풍 세기는 이제 엘니뇨 시기에 약화되는 거니까 맞죠? 답 디귿 2번.
자, 그 다음에 가로등 시설은 이제 뭐 태양광 전지가 달려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조력발전이겠네. 조력발전이고, 요거는 파력발전입니다. 근데 이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여가지고, 하여튼 이게 조력발전 댐같이 생겼어요. 이게 물이 드나드는 거를 해야 되고, 파력발전은 여기 파도가 칠 때 여기에 이 공기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압차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파력발전이 이렇게 생겼어. 뭐 어떻게 해, 이거 조력발전이고 파력발전이야. A와 B는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다. 풍력은 전자기 유도가 맞는데 A는 전자기 유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종의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해서 빛이 주어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나는 발정량 예측하기 가능하다.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밀물, 썰물 이게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거 알아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주기적으로. 그 다음에 다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다. 없지는 않지 않나? 이거 애매하네. 제한이 적긴 해. 적다. 제한이 적다라고 써져 있으면 맞는데, 왜냐면 조력발전보다는 파도가 치는 데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 제한이 있다. 아예 없을 수는 없잖아. 아, 이런 보기가 애매한데. 니은 디귿이냐 니은이냐. 아, 니은이 없군요. 네, 다행이네. 니은 디귿이네. 제한이 있지. 제한이야 당연히 있지. 있는데 적지. 조력발전보단 적어요. 여기는 이제 조수 간만에 차도 크고 그래야 돼. 다행히 니은 보기가 없네요. 네, 4번 하시고, 이건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것이다. 자, 여기 마이너스극에서 전자가 나와요. 수소가 와서 수소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2개를 내놔요. 원래는 2개 내놓는 게 맞는데 이거를 2배를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쪽까지 고려를 해서 그런 건데, 이 그림대로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산소 분자가 하나가 들어와요. 이쪽에. 네. 이쪽에 산소 분자가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자들 여기 4개 있죠. 전자 4개랑 그 다음에 수소이온 4개가, 요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는 거고, 전자는 회로를 통해 이동하는 거고, 와서 물이 됩니다. 물 2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소가 1분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걸 다 더하면 전체 반응식은 수소랑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되는, 물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수소도 수소, 이건 뭐 써져 있는데, 기억 수소 니은 산소고, 플러스 극에서 산소는 전자를 잃는다. 전자를 얻죠. 산소는 전자를 얻습니다. 환원되는 겁니다. 환원. 이에 쓰이는 원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쓰이는 원료가 저렴하다. 원료가 이게 저렴한 건가? 원료는 수소긴 해. 수소가 저렴하나? 수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긴 한데, 기억 디귿 있나? 기억 디귿? 아, 다행히 기억 디귿이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소를 만드는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 하셔야 돼요. 1번. 수소를 만드는데 원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저거는 효율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1차 코일, 2차 코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여기는 V0고, 여기는 이제 이게 1대2면 여기가 2V0가 되는 게 맞죠. 요건 다 맞는 거네요. 맞는 건데,
여기가 300대 750이네. 그러면은 1.5에 5배 1대5인가 1대5? 1대5 맞나? 아 2대5? 2대5 맞나 2대5? 150에 2배고 150에 5배니까 2대5네. 그러면 2.5V네. 2.5V. 그 다음에 요렇게 되려면은 3.5가 되려면 가세요 잘 가세요. 요거에 3.5배 돼야 되죠. 요거에 3.5배 1대 3.5가 돼야 되잖아요. 350에 3.5배 3.5배면 얼마지? 2분의 7배. 그러면은 175인가? 175 곱하기 7 하면 되겠네. 1, 2, 1, 5 1, 2, 1, 5V 1호V가 아니죠. 가문수. 그래서 2.5 1, 2, 1호 아닌가? 아 2호가 맞구나. 2호가 맞네요. 여기 9 더하기 3 하면 2 남아요. 2호가 맞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니은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뭐라고 되어있지? I0가 어디 있었나? 원래가 I0군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여기가 I0 여기 I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니은은 3.5배가 됐으니까 3.5분의 1 I0가 되면 됩니다. 두 개 곱하면은 이제 원래 값이 나야 되니까. 근데 얘가 7분의 2가 맞네요. 그쵸? 그 다음에 가는 1차 변전소의 변압기로 적합하다. 이게 다 전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전압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래서 1차 변전소의 변압기로 적합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전압을 높이는 건데 네, 너무 5번이 답이겠지. 왜냐면 더 고압으로 송전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저거보다 더 높여야 돼. 그래서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원래는 저거보다 훨씬 더 높여요. 그냥 뭐 2배, 3배 여기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높이는 거니까 1차 변전소 적합하다가 맞는 것 같은데. 낮춘다고 나왔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그러면 안 되네. 처음을 1차 변전소로 안 한다 이거죠? 처음에는 초고압 변전소로 한다 이거죠? 맞네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 책에 보니까 초고압 1차, 2차로 나눠지는데 1차, 2차는 감소시키는 거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초고압이 먼저고 그 다음에 1차, 2차는 감소시키니까 소비지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틀리다라고 해야 되네. 그렇죠? 기억니은 3번. 갖게 했어요? 학습지에? 그러니까 나도 1차면은 이제 처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 책에는 하이탑에는 초고압 1차, 2차로 나눴고 보청구는 만약에 학습지 그렇게 가르쳐줬으면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좀 학습지 좀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이 책 들고 가가지고 하이탑이나 이런 거 들고 가서 요걸 1차로 해야 되느냐 물어봐야 되겠네. 시험 보기 전에. 아마 다른 책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초고압 1차, 2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부천고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사실 그 초고압 변전소는 훨씬 더 높여야 되긴 해요. 그러긴 해야 되거든요.
아, 개념 완성은 또 1차, 2차로 돼 있어요? 그렇구만. 그렇게 돼 있네. 개념 완성은 1차, 2차로 돼 있네. 개념 완성에서 1차에서 올리고 2차 뭐 이렇게 낮추는 걸로 돼 있고 1차 변전소 이렇게 돼 있고 중원고도 학습지가 그대로 하시겠지만 한번 확인은 해 보셔야 되겠는데. 이거 개념 완성 책 들고 가셔서 개념 완성 그래도 EBS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오투도 잠깐 보죠. 오투는 초급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투는 초급이 처음이고요. 1차, 2차로 되어 있고 개념 완성은 1차, 2차로 되어 있고 애매하네. 아무튼 그것도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 다음에 24번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적합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 니은 하셔야 되고 3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4개, 헬륨 원자핵 1개가 핵융합이죠. 핵융합. 태양에너지의 열에너지는 운동에너지, 전기에너지, 태양 광발전은 빛에너지죠. 여기는 열에너지, 여기는 빛에너지면 되고. 그 다음에 기억은 중심에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물질에 흡수되어 화학반을 일으킬 수 있다. 니은은 그럴 수 있지. 빛에너지 뭐 광합성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고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은 디귿으로 적절하다.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니까 적절하네요. 5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 파악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인데 공급 전력이 P0, 송전 전압, 손실 전력. 밤이 되면은 공급 전력이 2배로 늘어나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가 2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랑은 좀 다르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력은 똑같았을 때 전압이 많아져 가지고 전류가 조금 늘어 가지고 손실 전력이 조금 이렇게 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이제 전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이 손실 전력은 이 I가 2배가 되니까 여기 I0로 하면 여기 2배가 되니까 손실 전력은 4배가 돼요. 4배. 그래서 0.12P0 손실 전력 4배가 되겠죠. 그죠? 공장에서 소비하는 전력은 밤이 낮보다 적다. 밤이 더 크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밤이 낮의 2배이다. 2배죠. 그러면 기억은 0.06이 아니라 0.12 4배니까 4배 이해하시겠죠? 공장에서는 이제 밤에 더 전력을 많이 쓴다. 왜냐면 사실 밤에 전력이 더 싸요. 밤에 안 쓰는 남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 있는 거를 여기다 해놓은 거구나. 이 끝이네. 서술형 없나요? 없어요? 많이 어려운 건 없네요.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약간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많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요런 건 좀
해석만 하면 잘 하면 되니까.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자료가 보통 책에 있는 자료보다는 좀 다른 자료들을 많이 쓰네요.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많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여기를 보고 그 다음 걸 예측하셔야 됩니다. 이거 본 다음에 이 전 거를 봐야 됩니다. 얘가 증가하려면 얘가 감소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많이 어려운 건 없는데 그래도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